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C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정을 강의하고 있죠. 다음은 상수입니다. 정수 타입의 상수를 먼저 보죠. 정수 타입은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10진수로 표시합니다. 1, 2, 3, 4라고 표시하면 1234의 의미를 갖죠. 정수 타입의 콘스탄트인 경우에도 여러가지 퀄러파이어에 의해서 의미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롱 콘스탄트인 경우엔 뒤에다가 소문자 또는 대문자로 L을 붙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붙여주지 않은 어떤 큰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값이 트렁케이트 될 수 있습니다. 즉 큰 값으로 저장되지 못하고 그 값의 일부 빈만 취해서 엉뚱한 값이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nsigned number일 경우에 뒤에 소문자나 대문자로 u를 붙여주게 됩니다. unsigned number는 signed number에 비해서 양의 값이 2배로 넓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넓어진 범위 안에 숫자가 표시될 때 이 unsigned constant에 붙여주는 u를 붙여주지 않으면은 역시 엉뚱한 값으로 변환돼서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자, unsigned long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소문자 또는 대문자로 u를 붙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는 이와 같이 10진수로 표시하지만 그 밖에 8진수 및 16진수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8진수일 경우는 앞에 0 값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037이라고 하면 실제로 37이 아니라 31이라는 값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10의 자리가 아니라 8의 자리이기 때문에 38이 24 플러스 7해서 31이 되는 겁니다. 16진수는 앞에다가 0x를 붙여주고 이 x가 소문자 또는 대문자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0부터 9까지의 숫자 또는 a부터 f까지의 숫자가 들어올 수 있고요. 이 a부터 f까지의 숫자는 소문자 또는 대문자가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 1f가 왜 31인지 알겠죠? 요 1은 16의 값을 의미하고요. f는 15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15는 31이 되죠. 자, 다음은 실수입니다. 실수는 floating point number라고 하죠. floating이라는 게 뭐예요? 떠다닌다는 뜻이고 포인트는 이 소수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숫자 중간에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실수죠. 그래서 floating point number라고 하고요. 그것의 상수 표현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10진수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익스포넌트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래서 0.01이 되죠. 뒤에 별다른 서픽스가 없을 때는 모두 더블 타입의 실수가 되고요. 플로트 타입의 실수일 경우에는 소문자 또는 대문자 f를 붙이고 롱 타입의 더블일 경우에는 l을 소문자 또는 대문자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컨스턴트는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 실제 값은 정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어떤 문자 양쪽에다가 싱글 커테이션을 이렇게 붙여줘서 그것에 해당하는 정수값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숫자 문자는 실제 48이라는 정수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대문자 a는 어떻게 됐었죠? 65라는 정수값이 들어갔었죠. 이 밖에 escape sequence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n, \t, \r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한 8진수로 그 값을 표시하는 방법도 이와 같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8진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값에 해당되는 글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16진수도 마찬가지로 x 다음에 16진수 두 자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0을 집어넣으면은 그 값이 정수값으로 0이 되는 널 캐릭터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 널 캐릭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문자열에서 문자열의 끝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 8진수하고 16진수로 vertical tap 및 bell은 빕하고 울리는 소리를 내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8진수하고 16진수로 정의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escape sequenc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new line이나 tap, vertical tap 이런 것들도 있고요. 백슬래시나 그 밖에 다른 기호들도 이와 같이 백슬래시를 사용한 escape 시퀀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한 대로 8진수하고 16진수도 표시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상수를 표현할 때 그것을 한 상수값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수식, 즉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 상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경위, 즉 의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수식은 컴파일할 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기 maxLine을 1000으로 이렇게 선언하고요. line이라는 캐릭터 어레이를 잡을 때 maxLine 플러스 1로 줬죠. 아마도 글자는 1000개 들어가고 맨 끝에 null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때 1001이라고 주는 것보다 이와 같이 maxLine 플러스 1로 주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lib이라는 걸 1로 정의했습니다. 이거는 0 또는 1로 정의합니다. 즉 어떤 특정 해가 leap year, 즉 윤년이 때는 이것이 1로 되고요. 평년이 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 날마다 한 자리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레이를 잡고자 할 때 365, 366을 주는 것보다 이와 같이 각 달의 일수를 다 더해놓고 추가적으로 윤년이 때 또는 윤년이 아닐 때를 표현하는 이 leap을 더해주게 되면은 이 leap의 값에 따라서 365 또는 366만큼의 배열, 어레이가 잡히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tring constant, 즉 캐릭터 string constant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더블 코테이션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하나의 캐릭터 string constant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코테이션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것을 empty string이라고 부릅니다. string constant 두 개를 중간에 블랭크 위에 아무 연산자도 집어넣지 않고 연속시켜 놓으면은 이 두 개의 캐릭터 string이 하나의 string으로 인식이 됩니다. 즉 hello, blank 하고 world라는 두 개의 캐릭터 string이 hello, blank, world라는 하나의 캐릭터 string으로 인식됩니다. 이것은 어떤 캐릭터 string이 매우 길어서 프로그램 내에서 한 줄에 표현하기 어려울 때 이와 같이 두 개의 string으로 끊어서 표현하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캐릭터 string constant를 저장할 때는 눈에 보이는 글자 수보다 한 바이트 더 많은 수의 바이트가 메모리로 잡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글자 다음 글자에다가 null string, 즉 0의 값을 갖는 캐릭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캐릭터 string이 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이와 같은 null 문자가 하나 더 패딩되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잡을 때도 글자 수보다 하나씩 더 잡아줘야 하는 것이죠. 캐릭터 스트링 컨스탄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함수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string length라는 함수고요.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stringlength.c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파일 내에는 이와 같이 stringlength라는 함수가 구현되어 있고요. 메인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때 이 stringlength 함수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string length는 아규먼트로 캐릭터 어레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전체가 통째로 오는 게 아니라 어레이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가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어레이 내부의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이와 같이 첨자로 액세스합니다. 그래서 i는 처음에 0으로 초기화되어 있죠. 그래서 0번째부터 계속 증가시키면서 그것이 null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한 칸씩 한 칸씩 진행하는 루프입니다. 그래서 결국 null이 나오면은 그때까지 증가된 i 값을 리턴하는 것이죠. 결국 만약에 이와 같은 문자열을 요 s 값에다가 넘겨주게 되면은 실제 이 문자열이 통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열의 맨 앞에 있는 이 A 값이 저장되어 있는 그 바이트의 주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S로 받아두면은 이와 같이 어레이 형태로 액세스하면은 요 문자 A, B, C를 하나씩 하나씩 액세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부터 하나씩 하나씩 null인지 확인하면서 쭉 끝까지 도달하게 되면 I가 처음에 0이었다가 최종적으로 14가 되나요? 14가 되는 순간에 여기 at 마크가 요 맨 마지막에 있죠. 요 맨 마지막 다음 글자가 이제 null이라는 캐릭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4번째 문자가 되죠. 그래서 그때 14번째가 되기 때문에 i 값은 14번째가 되고요. 이게 null이 돼서 이 루프에서 빠져나오고 i 값이 리턴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자열에서 문자 수가 총 몇 개인지 세는 방법이 확인됐습니까? 이와 같은 string length라는 함수에서 그 글자 개수가 계산이 됩니다. 이 메인 함수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printf라는 함수가 불려져 있고요. 거기에 length하고 equal이 찍혀주고 난 다음에 이 %d에 의해서 어떤 변수가 찍혀져야 되는데 여기 변수가 주어지지 않고 대신에 string length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있죠. 즉 string length를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때 여기 아규먼트로 넘겨준 이 캐릭터 스트링에서 글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 i로 결정되고요. 그것을 리턴하기 때문에 그 값이 요 string length 대신에 리턴돼서 옵니다. 즉 요 i 값이 요 %d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string length의 리턴 값이 요 %d라는 포맷 스트링에 의해서 10진수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length equal 14, new line까지 이렇게 찍혀져 나오겠죠. 지금 캐릭터 스트링 컨스탄트를 설명하고 있는데 캐릭터 컨스탄트하고 캐릭터 스트링 컨스탄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앞에 게 캐릭터 컨스탄트고 이 뒤에 게 캐릭터 스트링 컨스탄트죠. 두 개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값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타입 자체가 다릅니다. 앞에 것은 한 바이트에 저장이 된 거고요. 이 뒤에 것은 2바이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바이트 어레이에 저장되어 있죠. X의 바이트 어레이 첫 번째는 X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nul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가 두 개인 캐릭터 어레이에 이와 같은 X 스트링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두 개 구분이 가나요? 자, enum이라는 이런 구문을 사용해서 symbolic constant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enum, boolean 해서 no하고 yes라는 심볼을 이렇게 순서대로 놓아주면은 no하고 yes라는 symbolic constant가 정의가 되고요. 그 값은 각각 디폴트로 0하고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들어가는 이 심볼의 값은 0이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심볼의 값은 그거보다 하나 증가된 값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다른 심볼릭 컨스탄트가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요 증가된 값 2라는 값이 그 심볼릭 컨스탄트에 계속해서 들어가겠죠. 대표적인 거가 요 세 번째 enum 예제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쟤는 1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만약에 이게 1이라고 지정해 놓지 않으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0이 들어갔었겠죠. 근데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이 들어가고요. fab은 그럼 0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1보다 큰 값 2가 들어갑니다. 마는 3, 4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이와 같이 앞에 지정된 값보다 하나 더 큰 값이 차례로 지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심볼릭 컨스탄트에다가 이와 같이 다른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enumeration 타입에 의해서 심볼릭 컨스탄트를 정의할 때 이 이름들은 서로 달라도 그 값들은 서로 다른 심볼릭 컨스탄트에서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yes도 1이고 jan도 1이 됩니다. 자,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enumeration 타입을 통해서 심볼릭 컨스탄트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define 내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numeration 타입으로 컨스탄트를 정의하면은 여러 가지 체킹이나 디버깅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변수의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변수들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선언할 때는 먼저 타입이 먼저 나오고요. 이와 같이 타입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변수들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커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와 같이 세 개를 한꺼번에 선언해도 되고요. 이와 같이 세 개의 라인에 따로따로 선언해줘도 됩니다. 이와 같이 따로따로 선언할 때의 장점은 요 뒤에다가 커멘트를 달아주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변수에 대해서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커멘트 달아주기가 좋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나중에 읽었을 때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커멘트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변수들이 선언될 때 초기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화할 때는 이와 같이 변수 타입이 나오고요. 변수 이름이 나온 다음에 어사인먼트, 이퀄 사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초기 값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automatic variable하고 external variable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non-automatic, 즉 external variable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딱 한 번 초기화 되고요. 만약에 초기화 시켜주지 않으면 0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automatic variable은 그 함수에 들어갈 때마다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함수에 들어갔을 때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으면은 그 값이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garbage, 즉 쓰레기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external variable의 경우에는 초기화할 때 반드시 상수나 상수 수식, 상수로 이루어진 수식만 초기화 값으로 어사인이 가능하고요. 오토매틱인 경우에는 함수에 들어왔을 때 초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나 변수 수식이 초기화 값으로 어사인 될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const라는 퀄리파이어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const라는 퀄리파이어는 한번 변수의 값이 초기화된 다음에 그 값이 다른 값으로 덮어쓰기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 2라는 또는 이 메시지라는 이 변수가 다른 값으로 어사인 될 때 컴파일러가 이를 검출해내서 에러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수 방지나 디버깅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ring length라는 이런 함수의 아규먼트에도 마찬가지로 const라는 퀄리파이어가 붙일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이 함수 내부에서 요 어레이에 있는 값이 변경됐다 했을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그것을 에러로 처리하게 됩니다.